자, 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새벽에 제가 클리퍼스 승과 그 물브 보스턴 승을 가서 접종을 했고, 그리고 오후 경기는 제가 조금 임박해서 제가 냉문 픽을 들긴 했죠. 그래서 일단 뭐 전북 승을 드렸는데 전북 승도 뭐 들어왔습니다. 그 지난 경기에서 김상식 감독이 집에 못 갔죠. 그 전에 경기에서 포항에게 역전패를 당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이제 팬들과 대치를 하면서 집으로 쉽사리 돌아가지 못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상식 감독이 그때 어, 이제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다음 경기에서 뭐 반등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고, 물론 이제 오늘도 사실은 전반전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 후반전에 이렇게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사실 오늘 전북승도 그 임영웅 오바, 그러니까 그저께 저 임영웅 오바와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이었죠. 강승부 감이었죠. 일단 뭐 전북승이 들어와서 일단 5연승입니다. 자, 내일 이제 물브 그 느바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일단 느바부터 볼게요. 근데 느바가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죠.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들이고, 사실 이 전에 한 두세 경기에서 이제 꿀 경기들이 많았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 사실은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경기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걸 잘 피해 가야지. 그리고 이제 라인업을 볼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 새벽에 이 경기들이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좀 걸을 거는 거르고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에틀하고 보스턴인데, 지난 경기에서 그 에틀이 그 개배당을 받고 똥배당을 받고 사망을 했죠. 그래서 뭐 라스에 뭐 개자석들아 뭐 이렇게 뭐 프린 가서 탈락해라 요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애틀란타가 지난 경기에서 실망을 주고 나서 요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이 보스턴 원정에서. 근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보스턴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전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비가 없었죠. 이 토론토도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자비가 없었던 모습. 근데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 홈이긴 한데, 물론 이제 홈 마지막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출정식을 이제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전들을 두루 이제 고용을 하면서 부상이 없는 이제 전제 하에 어느 정도 이제 주전들의 이제 휴식이 이제 없는 건 아니거든요. 플레이오프랑 이제 요 경기 사이에 휴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는 이 경기에서 뭐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죠. 그래서 요거 동기부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애틀란타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떤 이제 비빌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트레이 영 선수와 머레이, 뭐 콜린스, 카펠라, 보그다노비치 뭐 전부 다 결장이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는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제 남은 시즌에서 뭐 순위를 올리거나 이제 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순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기면 좋겠죠. 하지만 뭐 크게 동기부여는 사실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전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이렇게 볼게요. 굳이 이 나머지 선수들이 뭐 수비적으로 뭐 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수비를 열어주면서 좀 스탯을 챙기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나머지 선수들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 선수들이 자기들의 스탯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죠. 시즌 막판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클리퍼스 경기도 그랬어요. 이제 포틀랜드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스탯을 대주면서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학살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 가비지 멤버들이랑 이제 그 G리그에서 올라온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애틀승도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요거는 승패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 같고, 보스턴도 사실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애틀도 이길 수도 있고, 양 팀 간에 그렇게 주전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요거는 서로 간에 스텝 패딩 경기라고 봐요. 스텝 패딩 경기. 스텝 패딩 경기라고 봐서 요거는 저는 5화로 볼게요.
서로 간에 굳이 수비하면서 팅팅거릴 이유는 사실 없다. 그러면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둘 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비지 멤버들과 벤치 자원들이 스탯을 좀 불리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스턴 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 저는 이제 시카고랑 이제 디트로이트인데 사실 뭐 이 경기도 뭐 누가 이기나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사실 없죠. 없고 이제 이런 경기들이 사실 어려운 경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홈에서 지금 라인업을 봤을 때 뭐 드로잔 선수, 베벌리 선수, 라빈 선수 다 빠질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죠. 시카고도 이제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이제 프린을 이제 대비를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트로이트는 이제 어떤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 시즌을 마감할 것이냐고 했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죠. 뭐 옛날부터 뭐 빠져 있긴 했지만 지금 이 선수들의 구성을 봤을 때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저는 이거는 그냥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뭐 크게 뭐 동기부여가 없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거 시카고 승과 마인까지도 볼게요. 시카고 승과 마인으로. 그러니까 근데 뭐 마인이 좀 찝찝하다고 하면은 뭐 승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뭐 가져가야죠. 네. 자, 클브라고 샬럿인데 뭐 샬럿도 사실은 이제 순위가 확정이 됐고 원정이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이제 사실은 뭐 크게 샬럿이 원정에서 뭐 이거 경험치를 먹인다고 뭐 클불 이길 이유도 자체도 별로 없고 근데 클불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카고 멤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카고 멤버가 지금 뭐 부세비치, 패트릭 윌리엄스, 카루소, 뭐 코비 화이트, 도슨모 이 정도면 이 정도 실제로 나와준다고 하면 충분히 찢죠. 디트로이트는 원정 이제 디트는 충분히 찢어줄 수 있는 멤버들이죠. 자, 뭐 클리브랜드도 크게 동기부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배당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 자체가 클리브랜드가 홈에서 그래 물론 이제 마지막 경기는 뭐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뭐 홈에서 이기고 가는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요 배당 자체가 클리블랜드의 배당 자체가 뭐 샬럿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긴 한데 서로 간에 좀 팅팅거리는 경기 후에 왠지 저는 이거는 요 정도 배당이라면은 샬럿 프렌 도전해볼만 하죠. 오늘 저기 제가 유타 역배를 봤었잖아요, 새벽에.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샬럿 배당상 샬럿 프렌으로 가볼만 해요. 샬럿 역배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요거는 좀 장난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샬럿 프렌으로 가볼만 하다. 자, 마이애미랑 올챙인데 GTD에 다 걸려있다고 해서 뭐 이 선수들이 다 나온다고 해서 지금 올챙이가 이길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지금 이제 34승 47패라는 거 어차피 포트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포트를 오늘 경기에서 이제 뭐 골스 상대니까. 그리고 이제 34승으로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챙이는 지금 뭐 워싱턴은 이제 이미 제낀 거고 그러면은 인디애나가 남았죠, 동률인 상황에서. 근데 굳이 이 경기를 올챙이가 원정에서 마이애미의 어떤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다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히로 선수, 뭐 스트러스 선수, 버틀러 선수, 아데바요 선수까지 모두 결정을 한다고 해도 올챙이가 져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마인 승으로 가야지. 마이애미 승과 마인으로 가야죠. 마인 집중하면은 그냥 승으로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올챙이가 굳이 한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승리를 원정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꿀 배당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인으로 가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승으로 다른 거랑 조합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선수들이 새벽에 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마이애미가 충분히 잡는다. 올챙이는 이길 의사가 전혀 없다. 이 경기 이거 멍청한 거죠. 다음 경기 볼게요. 굳이 이 경기를 온오버로 보시기보다 저는 요거는 마이애미 승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사실 뭐 오버도 좋아 보이긴 하죠.
사실 의미 없는 경기에서 서로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느바 마지막 경기들은 오바가 많이 나와요. 시즌 막판에 오바가 많이 나오면 올챙이가 이기면은 인디아나를 이기는 거잖아요. 올챙이가 이기면은 한 단계가 탱킹 한 단계가 내려가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34승 라인에서 떨어진다는 건데 굳이 이 경기를 이겨서 올챙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승리를 해서 탱킹을 한 단계를 낮춘다? 그거는 사실은 올챙이 팬들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상간에 왔다 갔다 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 한 단계 때문에 뭐 웬바냐마를 먹고 아니면은 좀 높은 그 5순위 안에 이번에 그 드래프트 픽 신인들이 5순위 안에 만약에 5위 안에 있는 유망주들은 좀 괜찮다는 편인데 그 밖에는 좀 이제 안 좋거든요 사실은. 탱킹 순위를 낮춘다는 말이죠. 그 하위 팀들이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14% 하위 3개 팀의 14%를 먹을 수 있는 1순위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고 그 다음이 이제 샬럿이 5위로서 이제 12.5%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10.5%인데 10.5%에서 확률을 이제 포틀랜드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 위에 이제 올챙이랑 인디애나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인디애나랑 지금 이제 올랜도가 같은 이제 같이 하위권에 있는 상황에서 동률인 상황에서 굳이 이 경기를 이겨서 인디애나보다 탱킹 그 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거 멍청한 승리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승을 담폴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다른 거랑 조합해서 가면은 마이애미 승 괜찮아요. 이거는 이 선수들은 펄츠 이렇게 뭐 게리 해리스 선수 뭐 팔로 벤케로 뭐 이런 선수들이 모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이거는 이길 생각이 전혀 없다. 가야 됩니다. 마이애미 승으로. 다음 경기 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일단 브루클린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사실은 이제 이 두 팀도 이제는 뭐 크게 승패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구조죠. 이제 결장자만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선수들을 뭐 갈아 넣을 이유는 뭐 전혀 없다. 한 순위 올리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는 일찌감치 이제 모든 선수들을 아웃을 시켰고 브루클린도 뭐 주전들을 어느 정도 제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마찬가지 앞에 경기랑 좀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스텝 패딩을 감안하고 오바만 볼게요. 오바만 승패로 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어려운 거죠. 자, 뉴욕하고 인디애나 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똑같죠. 인디애나랑 지금 상황이 인디애나랑 저 위에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올챙이랑 동률이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서로 간에 지게 되면 어차피 동전 던지기로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기게 되고 상대편이 지게 되면은 탱킹 순위가 한 단계가 낮아지는 거죠. 0.몇% 이렇게 1%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순위 그 1순위를 먹을 확률이. 그거는 내일 인디애나랑 올챙이는 같이 패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뉴욕이 홈이죠. 뭐 이런 선수들의 결장이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키클레드 선수라든지 그라임스 선수라든지 뭐 토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새벽에 결장이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결장을 한다고 해도 인디애나는 이길 의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당연히 뉴욕 승으로 봐야죠. 근데 요 정도 큰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요거는 뉴욕 승 정도만 볼게요. 이거 축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긴 해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욕 승으로 보고 뭐 더 이상 건들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하고 휴지인데 휴지가 지금 라인업이 거의 풀 라인업. 지금 휴지는 사실은 이제 탱킹을 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겨도 당연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자, 그럼 워싱턴은 그럼 질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멍청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35승 라인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 경기를 자기들이 이긴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진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라인업의 구조를 봤을 때 사실은 휴지가 요 정배당을 받고 어느 정도 배당이 괜찮게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휴지 승과 라인 쪽으로 볼게요.
뭐 워싱턴이 이겨도 상관은 없는 경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휴지의 어떤 풀 라인업 요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들은 이제 지금 워싱턴에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바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득점을 해줄지 휴지를 상대로 얼마 정도를 비벼줄지는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학살까지도 가능하다. 이 선수들은 지금 라인업에 로테이션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워싱턴 이 선수들, 뭐 구딘이라든지 뭐 자니 데이비스라든지 뭐 애서니 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로테이션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허퍼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선수 G리그에 올라온 선수 이런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맞춰보지 않은 상태로 이 휴지의 지금 라인업 요거 휴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뭐 조작을 해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휴지는. 그래서 이거는 휴지 승과 마이너로 보는 게 맞다. 자, 일단 토론토랑 이제 이렇게인데 토론토가 지난 경기에서 보스턴이 자비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실은 토론토도 이제 프린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굳이 뭐 주전들을 갈아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했죠. 네. 저는 이제 토론토가 못풀기 경기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러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라인업 두 팀 다 이 정도의 라인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스텝 패딩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도로 볼게요. 좀 암적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댈러스하고 이제 샌안토니오인데 댈러스는 진짜 웃겨요. 근데 뒤늦게 이제 탱킹을 한다고 해서 뭐 사무국에서 조사를 한다는 뭐 그런 좀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되는 팀은 더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데 뒤늦게 이제 탱킹을 하고 자, 그러면 이 탱킹 했으면 좀 제대로 좀 티를 안 나게 하든지 돈치치를 1쿼터에 내보내고 또 안 내보낸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탱킹이 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패배를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래프트 픽도 이제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탱킹을 떠나서 드래프트 픽을 뺏기지 않으려고 순위를 내린다는 이런 이제 썰 때문에 사무국이 조사를 하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에는 댈러스는 이 경기에서 이길 의사가 1도 없죠. 사실은 1도 없지만 정배를 받았죠. 자, 그래서 과연 내일 경기에서 이거 경기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저는 이제 샌안토니오 프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댈러스가 이기면 이기겠지. 댈러스가 만약에 이 경기를 잡는다고 하면 이기겠죠. 근데 만약에 져준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역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굳이 승패로 접근하지 말고 이 경기는 저는 샌안토니오의 그 사람 아닌 수비와 그리고 댈러스 선수들의 지금 라인업의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도 다수 빠졌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호파 쪽으로 볼게요. 자, 덴버하고 이제 세크라멘토인데 자, 덴버는 뭐 사실은 이 경기를 뭐 선수들을 갈아 넣을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지난 경기에서 원정에서 이도저도 아닌 이도저도 아니었죠. 뭐 주전들을 넣었는데 이거는 패배를 했다. 유트를 상대로. 웃기죠, 되게. 그것도 돈치치가 뭐 6득점 경기 끝날 때까지 6득점을 하고 요런 이제 상황에서 굉장히 웃긴 이제 그 경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은 자, 이 경기에서 과연 저는 세크 상대로 덴버가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세크가 정배를 받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덴버가 홈에서 마지막 경기라고 하지만 이 주전들을 전혀 무리시킬 이유가 없는 경기죠. 저는 이 경기가 물론 이제 세크라멘토가 그 전의 경기처럼 막 달리고 이렇게 할 공산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고 덴버도 마찬가지고 주전들을 어느 정도 아끼면서 그렇게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빠른 페이스의 농구를 하다가는 부상의 염려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두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살이 있는 농구를 하게 되면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좀 살린다고 봐요, 두 팀 다. 뭐 세크의 장점인 그 달리는 농구, 태퍼푸시, 런앤건 그 농구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 경기에서 뭐 그렇게 갈아 넣을 이유도 없고,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레이커스 승, 이건 레이커스 승이죠. 레이커스 승인데, 승인데, 뭐 지금 뭐 이 GTD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유타는 사실은 지금 뭐 시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이제 레이커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배당이 1.01 나왔죠. 근데 이제 핸디로 접근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큰 핸디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유타도 이 젊은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사마니치 선수랑 이제 뭐 악바지 선수, 크리스 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의외로 좀 공격적으로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일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레이커스 일반 승과 언더로 볼게요. 유타가 그 정도 이제 레이커스의 수비를 상대로 그 정도의 그 야투를 전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야투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 볼게요. 자, 미네소타랑 이제 뉴올리언스인데 뭐 이것도 사실은 단두대 매치죠. 이 단두대 이 매치로 이제 나오는데 이 경기에서 아직 이제 뉴올리언스가 좀 많이 유리한 뭐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 경기에서 만약 뉴올리언스가 지게 되면 또 이제 3자 간에 이제 동률이 돼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뉴올리언스가 나머지 뭐 클리퍼스 이런 팀과는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뭐 클리퍼스가 뭐 패배를 하진 않겠죠. 뭐 패배를 하진 않는데 일단 이제 요 경기에서 봤을 때 두 팀 다 어느 정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들이 일단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저는 이 경기가 지금 이제 미네소타 정배를 받았죠. 이 정배를 받은 이유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긴 했지만 이 미네소타의 홈이기도 하고 좀 동기부여가 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거는 미네소타 승으로 볼게요. 자, 피닉스랑 이제 클리퍼스인데 지금 뭐 피닉스는 사실은 뭐 크게 이 경기에서 뭐 갈아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순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근데 클리퍼스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르죠. 클리퍼스는 마지막 경기까지도 방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퍼스 무조건 뭐 이긴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기준점이 나온 거죠. 이 정도 기준점이 나왔고 지난 경기에 이제 레이커스 상대로 요 라인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비비긴 했는데 사실 이제 비욘보 선수까지 이제 부상 지난 경기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아웃이 된 상황에서 요거 클리퍼스 마인 쪽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승과 마인 쪽으로 볼게요. 뭐 골스랑 이제 포틀인데 포틀은 이제 무조건 지겠죠. 이길 이유가 전혀 없고 탱킹 때문에라도 이제 무조건 패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뭐 골스 승은 변수가 1%도 0.00001%도 없죠. 골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죠. 골스는 뭐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포틀은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핸디가 좀 너무나 크긴 하죠. 그리고 기준점도 어느 정도 이제 포틀의 최근의 그 공격력을 생각해서 기준점을 업을 시키긴 했지만 요거는 저는 이제 2A로 볼게요. 골스 마인과 그 다음에 언더로 볼게요. 뭐 둘 다 뭐 들어온다는 보장 없는데 굳이 이제 따지자면 저는 이제 골스 마인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언더 쪽으로 요거는 포틀랜드가 지난 경기와 같은 그런 이제 야투율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감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골스의 어떤 이제 윙에서의 어떤 수비력도 이제 감안을 했을 시에는 저는 언더로 볼게요. 오클하고 이제 멤피스인데 사실은 이제 오클라호마도 이제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다. 뭐 이제 프리닝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고 멤피스도 마찬가지죠. 이 경기에서 뭐 주전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두 팀 간에 주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요거는 스텝 패딩 경기라고 이거는 그냥 수비 없이 그냥 계속 달리는 경기. 그래서 저는
오버로 볼게요. 자, 이제 물부인데 물부는 좀 이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제 물부는 사실은 최근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물부 보스턴스를 맞추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내가 원하는 팀과 내가 좀 선호하는 팀 그리고 사대가 잘 맞는 팀을 골라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물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뭐 제가 픽을 이제 내부 픽으로 뭐 물부를 뭐 올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물부가 가장 좋아 보였다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겠지만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냥 코멘트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 맞춘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워커 선수가 나오고 나 여기는 오버튼 선수가 나오죠. 근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버튼 선수가 이름대로 오버 오버튼인 오버를 낸다고 해서 오버튼이죠. 근데 두 팀 이제 워커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끔찍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털린다고 이제 뭐 전제를 이 경기에서 털린다고 전제를 할 수는 없지만 자 두 선수 다 저번 경기에서 이제 털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뭐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이게 지난 경기에서 이 털렸다고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이 두 선발 중에 한 선발 투수만 지난 경기처럼 이렇게 털려주지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지금 이 두 팀의 어떤 타선이 뭐 그렇게까지 뭐 끌어오르고 하위 타선이 좀 약하기 때문에 두 팀 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가 좀 좋아 보여요. 이게 두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이제 오버가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보스턴하고 디트인데 자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이제 보스턴이 좀 타격 흐름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선발진에 이제 뭐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오버가 아니라 자 보스턴 승으로 볼게요. 보스턴 그 이제 타격감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가줄 필요는 있다. 보스턴 승 괜찮죠. 자 이제 템파베이랑 이제 오클인데 자 라스무센 선수도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근데 이제 이 카프리 엘리언 이 선수는 이름이 긴 선수죠. 항상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그 오클랜드에서도 한 4선발에서 이제 5선발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이제 템파베이를 상대로 요 정도의 선발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템파베이 연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템파 승과 마인까지. 자 뉴욕하고 이제 볼티인데 오늘 경기를 제가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코르테스 선수가 뉴욕에서는 가장 이제 믿을 만한 선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저득적인 경기가 나왔죠 두 팀 간에. 그래서 요거는 저는 오늘 경기를 좀 지켜보면서 내일 경기에서는 좀 오버로 접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코르테스 선수를 지금 우타 빅벳이 많은 이 볼티모어가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시 볼티가 한 3점에서 4점 정도만 내주면 오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버로 볼게요. 자 피츠하고 이제 뭐 화이트삭스인데 일단 제가 오늘 피츠버그가 실망을 줄 거라는 걸 새벽에 예상을 한 거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피츠버그라는 팀이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전력이 그렇게까지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 이제 코파치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비에도 선수가 이제 나오는데 두 선수 다 이제 믿을 수는 없죠. 사실은 선발을 믿을 수가 없고 양 팀의 타격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피츠버그가 한 4점, 한 3점에서 4점 그리고 화삭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점수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로 접근하겠습니다.
클불하고 이제 시애틀인데, 지금 클불은 이제 뭐 최근에 타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는 이제 상황이고, 이제 플렉삭 선수는 뭐 사람이 아닌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커비 선수는 시애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솔리드한 선발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 경기에 뭐 개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두 선발 간의 이제 어떤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사실은 커비 선수를 더 신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 정배를 받은 이유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이제 타자들이 클리블랜드가 좀 타선이 좀 더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선발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 플렉삭 선수를 시애틀의 타자들도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거는 시애틀 승을 볼게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선이 강하다고 해도 한 명의 선발에게 막힐 가능성이 있죠. 뉴욕하고 이제 마이애미인데, 항상 이제 요런 이제 뉴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럴 때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욕이라는 팀이 뭐 어떤 이제 타격의 그 응집력, 그리고 이제 득점권에서 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마이애미라는 팀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카라스코 선수도 최근에 이제 등판했을 때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가레스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는 한번 마이애미 쪽으로 한번 틀어볼 만해요, 이 경기를.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승으로 볼게요. 자, 미러키하고 세인트루이스인데, 이거 이제 새벽에 있는 경기 중에 이제 유일하게 단폴 경기를 줬죠. 그래서 이 단폴을 줬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최근 미러키의 홈에서의 어떤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미러키에 빠따,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페랄타 선수가 나오죠. 구위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우드포드 선수. 제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 에틀 상대로 우드포드 선수를 믿었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초반에 그냥 게임을 터트리면서 개털렸죠, 완전히. 근데 이제 과연 우드포드 선수가 이 경기까지 지난 경기처럼 이제 개털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지난 경기만큼 개털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저는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프렌으로 한번 가볼 만하다. 새벽에 있는 경기에서 단포를 줬다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키 승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선발도 이제 지난 경기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페라타 선수가 더 좋죠. 근데 이 충분히 세인트루이스의 타자들도 만약에 살아나게 된다면 어떤 투수라도 두들길 수 있는 라인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프렌으로 가볼만 하다, 충분히. 자, 미네소타랑 이제 휴지인데, 지금 이제 미네소타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 상태고, 휴지는 지금 뭐 이 알투베 선수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타선이 예전만큼은 사실은 이제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중앙 뭐 터커라든지 뭐 알바레즈라든지 버그먼 브레그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위압감을 주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타격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뭐 주신 타선이 뭐 타격이 좋다고 해서 뭐 하이 타선이랑 뭐 이런 데서 이제 기복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 팀은 이제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워낙 이제 휴지가 최근에 FA로 이적을 시킨 이제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휴지의 어떤 이제 강팀의 모습은 좀 많이 사라졌다고 이제 내일에서 많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지금 휴지가 정배를 받은 경기죠. 헌터 브라운 선수, 이게 솔직히 그렇게 믿을 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고, 이 마흘 선수인데, 이 그런 말이 있죠. 이 마흘 선수가 옛날부터 이제 낮 마을이라고 있었죠. 낮마을. 낮에는 굉장히 강하고 밤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투수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강하고 원정에서 약하고. 근데 예전에는 또 원정에서 강한 적도 있었죠. 원정 마을이라고 또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선수가 굉장히 그래서 좀 예민한 투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내일 경기에서 이거는 저는 마을 선수가 충분히 이 휴지에 강하지 않은, 이제 우리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휴지의 타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 미네소타의 타자들도 휴지의 선발을 어느 정도 공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미네소타 승으로 볼만해요. 자, 시카고하고 이제 텍사스인데, 이제 두 팀 간의 이제 대결은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팀들,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뭐 그렇게 이 두 팀이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존 그레이 선수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이제 팀에서 한 3선발 정도의 어떤 스토퍼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 시카고의 투수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믿을 수 없는 투수. 자, 그럼에도 감안을 하고 이 두 팀 간에 맞다를 생각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양 팀 간의 투수를 공략을 못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로 볼게요. 자, 콜로라하고 이제 워싱인데 무지성 오바를 내고 있죠. 이 팀들은 무지성으로 오바를 내고 있다. 그리고 내일 기준점도 11.5. 근데 이거는 이제 내일 선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양 팀의 타격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오바로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계속 오바가 그렇게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의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3승 6패인데 누가 이제 조금 더 승리에 가까이 있냐고 했을 때 저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당연히 이 경기는 콜로라도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냥 왠지 이런 경기에서 내가 계속 이제 오바 장수를 타다가 내가 간 날에 언더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승패로 접근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쪽을 볼게요. 자, 샘프하고 이제 캔자스시티인데, 제가 캔자스시티 어제 프렌 역배로 충분히 볼만하다고 했는데 요거 극적인 역전승을 했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팀도 올해로 봤을 때는 전혀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올해 전력을 봤을 때 플레이오프도 사실은 어렵다. 타선도 솔직히 이거 뭐 없어요. 타선 누가 지금 7타자가 누가 있어요. 이거 장기 레이스 분명히 이 타선은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캔자스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근데 수비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캔자스는 역시 뭐 큰 거 한 방을 쳐줄 수 있는 뭐 페레즈 선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뭐 타격이 뭐 그렇게 시통치는 않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이 팀들이 오바를 이제 냈죠. 오바를 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부빅하고 이제 데스칼라 판인데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이제 시즌 초에 그때 폼을 봤을 때 괜찮아요.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는 저는 오늘 같은 그런 타격전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언더로 볼게요. 이제 천사하고 톰토인데 이 경기도 제가 이제 언더로 봤었죠. 근데 개오바가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 디트머스 선수 그리고 기쿠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예상 외로 이거 잘 던져줬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이제 가겠냐는 거지. 기쿠치 선수는 분명히 요 정도의 이제 뭐 2.8 이렇게 찍을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방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빠른 볼을 던지는 거에 비해서 제구력이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몰리는 볼을 많이 던지고 피홈런을 많이 허용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요거는 해외 기준점도 그렇고 양팀 간의 어떤 타격전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 양선발이 충분히 한 3점에서 4점 정도를 실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오버로 볼게요.
자, 이 경기도 이제 단폴인데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죠.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애리조나의 그 현 전력이 이렇게 뭐 우승 4패, 뭐 다저스랑 동률로 갈 만한 뭐 그 정도 전력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불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애리조나가 좀 강한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해요. 근데 과연 내일 경기에서조차 이거를 잡아낼 것이냐 애리조나가. 그러면은 지금 넬슨 선수가 작년에 어떤 이제 샌디에고를 상대로 데뷔를 하면서 그 경기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7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데뷔전을 보여줬었고, 작년에 어떤 등판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르치면서 좀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이제 라이언 넬슨 선수 이 선수를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괜찮게 보고 있고, 이 글로버 선수도 그렇고 양 팀 간에 어느 정도 공략을 못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오늘 경기처럼 이제 해고버가 나오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투웨이로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저는 1순위가 그럼 다저스 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기까지 설마 애리조나가 가져간다? 이거는 다저스를 신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 승으로 가져가고, 애리조나도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다저스 승으로 보고 2순위로 언더, 다저스가 어느 정도 불펜을 갈아 넣겠죠, 이 경기에서. 자, 에트라고의 샌디인데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제 요 두 팀 간의 대결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한 거를 좀 맞추긴 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요것도 좀 어려운 경기긴 해요. 이제 뭐 두 팀 이제 양 선발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선발인데 지난 경기에서 좀 잘 던졌었고, 그리고 이제 타선은 좀 두 팀 다 막상막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 이제 선발들이 지난 경기만큼 이렇게 잘 던져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 팀이 한 4점에서 5점 정도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 라인업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시 이 경기를 오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오바라고 볼게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이제 제가 지금 냉분픽이 5연승인데 해외 축구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이 배팅 마감 시간 전에 해외 축구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픽을 하게 된다면 배팅이 가능한 시간 안에 9시 반 안에 제가 요거 냉문 픽으로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 그 해외 축구를 갈지 아니면은 이거 해외 축구랑 다른 걸 또 묶어서 갈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9시 반 전에 제가 냉문 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는 갈 수 있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새벽에 승부를 봐야 되고, 지금 이제 5연승을 했지만 제가 제 픽을 또 안 가다가 또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5연승 하다가 내가 하니까 부러지네 이런 말을 또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연승이 끊어지지 않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으로 가져갈 경기가 있으면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거를 뭐 배당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먹어야 되고 승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축구랑 이제 느바, 물브 경기가 많지만 제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9시 반 전에 1시간 정도 남았죠. 9시 반 전에 제가 내분픽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거 제가 방송 올리신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픽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있는 경기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